반갑습니다. 스포츠 분석 국내 1위 가생 스포츠입니다. 오늘도 확실한 분석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큰 도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 분석에 앞서 국내 1위 분석가분을 모신 정보 공유방을 무료로 초대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통해 메시지 주시면 참여 가능하시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4월 13일 해외 축구 일정입니다. 첫 번째 뉴캐슬과 토트넘의 경기입니다. 뉴캐슬이 홈에서 강하다고는 하지만 최근 에버튼에게 비기고 웨스트햄과도 4대3 난전을 기록하는 등 불안감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강한 압박과 에너지 레벨 조절 실패로 인해서 약점으로 지적이 된 수비도 이제는 홈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부상자들의 많은 발생으로 인해서 수비진의 에너지 레벨이 급격하게 떨어지며 팀의 버티는 힘의 한계가 온 상황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토트넘은 뉴캐슬, 첼시, 아스날, 리버풀을 상당히 이른 기간 내에 만나게 되는 지옥의 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단 상태가 안 좋은 축인 뉴캐슬과 첼시전을 잡는 것이 목표가 될 전망입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 토트넘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도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단 전반에 골이 나오면서 뒤집는 시나리오가 나오는 경우가 잦습니다. 물론 빠른 자원들을 투입해서 후반의 에너지 레벨과 속도로 상대를 역전시키는 장면이 많이 보이고는 있지만 늘 공격적인 전술상 측면 공간이 비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후반의 에너지 레벨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뉴캐슬입니다. 이 상황에서 토트넘이 빠른 자원들을 대거 투입하는 경우에는 토트넘이 우세를 가져갈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매치입니다. 다만 늘 토트넘도 역습 대응 상황에서의 측면 공간이라는 약점이 뚜렷한 편이기도 하며 전반에 골을 허용하고 끌려가는 경우도 잦습니다. 승무패가 부담스럽다면 오버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토트넘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브렌트퍼드와 셰필드 유나이티드의 경기입니다. 브렌트퍼드는 지난 시즌에 홈에서의 견고한 수비를 장점으로 삼을 수 있었지 올 시즌에는 주력 수비수들의 장기 부상으로 인해서 수비진의 뎁스나 조직력이 상당히 떨어진 모습이 역력합니다. 다행히 중앙에서의 매끄러운 빌드업이 없어도 토니의 개인 기량이나 헤더를 앞세워서 골을 기록할 수 있는 화력을 가진 점은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셰필드도 최근 브레레톤 디아스의 생산력을 바탕으로 생각보다는 화력이 올라온 모습입니다. 다만 와일더 감독의 공격적인 전술이나 애초에 전력 자체가 최악 수준이었다는 점을 극복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상대 드리블러들에게는 어느 정도 대응이 되는 모습이지만 결국 90분 중 얻어맞는 상황이 잦다는 점이 셰필드의 실점 통제에는 도움이 된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두 팀이 모두 실점할 수 있는 루트가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보아야 할 듯합니다. 일단 오버는 확정적으로 꽂아놓고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듯합니다. 다만 브렌트포드가 상당히 압박하는 상황에서는 홈에서 강점을 가진 편이고 셰필드가 그래도 하위 전력이라서 주도권을 지는데 더 능숙하지 않은 유형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브렌트퍼드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벌리와 브라이턴의 경기입니다. 벌리는 에버튼을 상대로 아깝게 패배했습니다. 다만 에버튼이 강하게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는 편은 아니라서 한 골을 내주는 것으로 끝났다고 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강하게 전방 압박을 하는 경우에는 수비진이 상당히 흔들리는 경우가 잦은데 웨스트햄 같은 중상위권 팀을 상대로도 여지없었습니다. 일단 수비 마이너스 역습으로 브라이튼을 괴롭히던 시절도 없지는 않았으나 벌리의 공격이 양측면이 들키는 것만 바라야 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브라이턴은 확실히 비고팀 같은 강호들에게 전방 압박으로 승부를 보는 것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다만 하위권 팀을 상대로는 주도권을 확실하게 지는 것으로 좋은 성적을 기록하는 빈도가 잦은 편입니다. 다만 브라이튼이 미토마와 마치가 없는 상황에서는 온더볼과 공간 활용 모두 측면에서 잘 풀리는 상황은 아닙니다. 최근 5경기 3득점이라는 수치가 이를 증명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벌리가 전방 압박을 강하게 하는 팀에게는 약해서 결국 체급 차이를 극복하지는 못할 듯합니다. 다만 브라이튼의 양윙어들의 장기 부상 이후에 브라이튼의 화력도 줄었고 벌리가 웅크리는 것으로 브라이튼을 상당히 곤혹스럽게 한 만큼 언더 양상으로 가면서 브라이튼이 다소 답답함을 호소한다고 해서 이상하지는 않을 듯합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브라이턴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맨체스터 시티와 루턴 타운의 경기입니다. 맨시티가 루턴에게 지는 것은 사고라고 밖에 볼 수 없기는 합니다. 다만 당장 다음 주에 UCL 8강 홈 매치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스몰 스쿼드라서 맨시티가 로테이션을 전면 돌리는 것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결국 주전들이 어느 정도 출전 시간을 잡아야 하는 상태인데 골을 어느 정도 넣었다고 판단을 한다면 페이스를 조절하는 식으로 나설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루턴도 어느 정도 라인을 끌어올려서 승부를 걸려는 시도를 하는 편이기는 합니다. 다만 강호들과의 매치에서는 압박 싸움에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유형입니다. 지난 아스날전에서도 상대의 순간적인 압박에 공을 잃어버린 것이 추가적인 실점으로 이어지는 면모를 보이기도 했고 상위권 팀들이 유려한 패스워크와 빌드업으로 압박을 빠져나가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핸디캡 승리나 언오버는 신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맨시티가 루턴을 상대로 다득점을 할 수 있는 능력이야 있다고 하더라도 UCL 8강전을 위해서 상당히 페이스를 조절할 필요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적당히 골을 넣고 경기를 최대한 자신들의 페이스로 만드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느낄 여지가 큽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맨시티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노팅엄과 울버햄튼의 경기입니다. 노팅엄은 토트넘에게 패배를 기록했지만 내용상으로는 나쁘지 않았다는 평입니다. 특히 전반전에 우드의 골 이외의 득점이 나왔더라면 토트넘이 상당히 힘들어했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낮은 수비의 위치가 지난 경기에서 제 몫을 하지 못했다고 할 수도 있었지만 코너킥 상황과 차치골로 허용한 두 골을 제외하면 일단 수비적인 완성도가 크게 해쳐진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울브스가 중앙 전개로 인해서 라인을 끌어올리는 상황이 있는 편입니다. 이 상황에서 골을 기록하지 못하고 헤매는 경우에는 역습에 당할 확률이 높아지는 편인데 문제는 황희찬과 네투가 모두 없고 지난 경기에서는 수비수 누리를 2선 공격수로 배치할 정도로 탭스가 박살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웨스트햄의 낮은 라인의 14개의 슈팅 중 PK 포함 4개만 박스 안에서 기록하는 등 공격이 풀리지 않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언더 양상에서 노팅엄이 이기는 것도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울브스의 현재 중앙 공격수 탭스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울브스가 라인을 높이면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운영하는 편인데 이를 골로 연결시키는 부분이 부족하다면 생각보다는 노팅엄의 역습이 날카로울 수 있습니다. 노팅엄의 수비는 리버풀과 브라이튼도 꽤 고생을 했던 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노팅엄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더욱더 자세한 조합픽은 국대 최대 스포츠 정보방에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해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조금이나마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